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참석하게 되셨나요? 그냥 오셨어요? 아니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잖아요. 저 역시 사업 초기에 이 세미나장에 항상 참석을 했었겠죠. 그때 제가 세미나장을 올 때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달랐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너무나 대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승급 랠리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정말 저분은 어떻게 성장을 했지? 어떻게 골드가 됐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인맥이 맞나? 아니면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나? 자, 이런 것들조차 제가 궁금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제가 골드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겪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인맥이 많은 것도 성공의 노하우가 아니었고요. 화려한 말솜씨 역시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단 하나 내가 성장하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 성장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자, 잘못 끼워졌던 첫 단추를 과감하게 빼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단추를 끼워 넣었을 때 저에게도 드디어 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이 안 와요. 도대체 감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오늘 이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감을 찾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나 타이밍은 반드시 정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웃어요? 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전달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지인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 속에서 마음이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8년 전에 유산화를 알게 되었거든요. 자, 어느 날 제가 시내를 걷다가 애기 옷을 보게 되면서 문득 안시원 스폰서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저 역시 전직이 캐디였거든요. 안시원 스폰서님과 같은 골프장을 다녔었는데 출산을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기저귀 하나 안 보내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애기 옷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부 인사차 전화를 드렸던 그 전화 한 통으로 그 주에 사업 미팅을 들었고요. 그리고 궁금해요. 왜 웃는지. 들었고 사업 미팅을 듣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미혼이었어요. 당연히 상속을 할 자녀가 당연히 없었고 체력은 당연히 팔팔했고요. 심지어 돈도 꽤 모아놨어요. 그런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내일이야 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내일은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날 사업성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안시현 스폰서님의 눈빛, 그 다음에 말의 힘,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 그것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스폰서님 말에 이렇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 뒤로 저는 안시현 스폰서님을 혼자 몰래 지켜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카카오 스토리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게시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안시현 스폰서님이 성장하고 있는 게시글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왠지 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내일이 아니야 이거였는데 그때 석고 수료했던 거, 아치거 승급했던 거 이제 이런 글들을 통해서 왠지 남달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사업 설명을 할 때 마지막에 안시현 스폰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1년 뒤에 500 벌 거야 였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4월 1일인가 3일날 1년 만에 골드가 되었다라는 그 게시글을 제가 보게 돼요. 자, 그 글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산은 진짜 되는 일인가? 이상하다. 나는 안 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산하는 돈이 되는 플랜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안시원 스포너님이 저에게 뭘 하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영탐을 하다가 혼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야. 저는 열심히 캐디를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시연 언니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지?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카톡을 뒤져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제는 공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공짜 여행. 저는 똑같아요. 맨날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해서 맨날 자기 바쁜 그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안시현 스폰서님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배 아파. 부럽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일인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짜고짜 전화를 합니다. 언니, 유산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까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오래되어서. 근데 그렇게 통화를 했던 그날 제가 골프장 캐디 언니들과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언니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는 언제까지 캐디 할 거야? 캐디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뭘 할 건데? 준비한 거 있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던 언니들은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하자로 하고 그동안에 돈 많이 모으고 나이 들면 집에서 쉬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부업을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작해보고 괜찮으면 소개시켜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들 중에서 밥을 먹다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어떤 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부업이랑 다단계만 아니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건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유산화 하면 안시험밖에 몰랐거든요. 유산화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제가 풀어줄 용기도 없었고 혼자 마음을 열었다가 혼자 마음을 닫고 그대로 저는 다시 유산화와 멀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사이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뭔가 희망찬 거지. 그렇게 저는 멀어지게 되었고 용기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용기. 근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번의 거절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저는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안시현 스폰서님이 어떻게 해냈는지. 그 과정들이 독해야 되나? 아니면 똑똑해야 되나? 아니면 뭐가 있지? 되게 궁금했지만 정말 용기 하나, 그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물러나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년 전과 그때를 비교를 했을 때 저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이도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떤 빚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100일이 되었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골프장으로 다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이가 갓 태어났으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 힘든 그 시기에 저는 또 한 번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아니야 였지만 속으로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나의 삶도 바뀌나? 겉과 속이 달랐던 아이였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걱정들보다는 정말 나도 안시현 스폰서님처럼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사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사인업을 하거나 첫날 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너무 설레었거든요. 왜 설레었을까요? 너무 평범했던 나의 삶이 그리고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했던 나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는 순간을 제가 겪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설레임이냐면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아시죠?
그 정도의 설레임으로 제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안시아 스폰서님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스폰서님. 자, 이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의 지인은 결국 나와 함께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혼자 유산화를 몰랐다면 지켜보지 않았겠죠? 근데 유산화를 알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지켜보면서 혼자 마음을 여는 순간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내가 나의 지인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에 총 4번의 사업 설명을 들었거든요. 진상이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겠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총 4번의 그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4번 중에 3번을 이 분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회춘했어요, 회춘. 모르는 얼굴이네? 뒤에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 설명을 듣는 그 순간 단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그 자리에서 사인업을 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 많아. 오,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제가 이상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은 뭘까요?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은 네, 지금의 스폰서님의 지속적인 관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자, 저 역시 이분의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주아 스폰서님의 그 지속적인 연락은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느낌은 이렇게 있을 것 같죠? 그쵸? 근데 이런 게 아니었고요.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연락을 자주 해주셨어요. 자, 처음에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해낸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죠. 정말 그렇게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주아 스폰서님과 저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결국에는 용기를 얻어서 사인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사인업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어떤 문제? 스폰서님과 파트너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저희 둘은요 골프장 늘 함께 다녔고요. 제가 이주아 스폰서님의 골프장 선배이자 상사였어요. 그래서 신입 캐디로 들어왔을 때 캐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지도를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이끌어야 되고 제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비슷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장 역시 비슷하게 할 거라는 아주 큰 착각을 하면서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근데 여기서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따르는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엄청 제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한 적은 없거든요. 분명히 제 욕을 누군가에게는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조금 다루기 어려운 그런 파트너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자, 그런 관계에서 유산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주아 스폰서님은 처음부터 유산화를 통해서 저와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을 하셨고, 저는 언니 동생 이 관계에서 비즈니스 관계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다른 결과를 눈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정말 다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주아 스폰서님은 골드에서 이그젝 골드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빌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희한하고 힘들더라고요. 누가 빌빌 때문에 빌더가 안 돼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성장의 속도가 확 벌어지면서 그때서야 제가 분명히 시스템도 함께 있었고 사업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성장의 속도가 다른 것을 보고 나서부터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부터 스폰서님을 하나하나 은밀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나랑 다른 게 뭐지?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꼼꼼하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뭘 써요? 맨날 이런 데면 뭘 계속 써? 뭘 쓰지? 며칠 또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그냥 다 쓰는 거였어요. 엄청 빠른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그냥 멘트 하나를 놓칠까봐 엄청 빠르게 필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 강의를 할 때 제발 쓰지 말라고. 왜요? 어차피 집에 가서도 안 볼 거잖아. 무슨 분 안 봐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안 볼 거 받아 쓰다가 내 강의를 놓치지 말고 내 강의에 더 집중하라는 그런 강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쓰고 끝이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과 이사 스폰서님의 액션은 달랐어요. 정말 열심히 쓴 거를 그날 집에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파트너에게, 나의 지인에게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따라하게 됩니다. 받아쓰기 시작을 하고 이 받아쓴 것을 내 스케줄에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지인을 만나거나 셀 미팅을 할 때 그 내용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왜? 내가 들었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후투로 보냈던 시간들이 정말 내용이 있는 만남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이 해야 될 스케줄을 정말 소소하고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나 빠뜨리는 게 없을까라는 마음에 본인 스케줄 말고 본인이 해야 될 일, 이거를 엄청 꼼꼼하게 적는다라는 걸 제가 알고 그 뒤로 저도 그거를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루가 길어요. 그냥 보내던 그런 시간들이 딱딱딱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이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하루가 길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줄이에요. 항상 스케줄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스케줄을 따라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점심 때부터 스케줄이 있었어요. 점심 때부터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점심 이전 오전 스케줄을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출첵 줌 미팅. 출첵 줌 미팅. 자, 아침 9시에 줌 링크를 걸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는지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출첵 줌 미팅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무조건 밖에서 비즈니스 복장을 착용을 하고 줌 링크에 접속하겠다. 이게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나와 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내고 싶었고, 그것을 제가 지켜내면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스폰서님, 성장하는 형제 라인,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지켜보면서 나와 다른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하기에는 늦어요. 그냥 따라해야 제일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이렇게 성장을 하기로 마음 먹은 후로 스폰서님을 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복제를 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스폰서님 두 분은, 세 분은, 네 분이죠? 네, 네 분은 어떻게 열정이 식지 않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까지 이어가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가장 뜨거웠던 그날 밤은 언제였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사인업을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되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나의 마음, 나의 감정들, 그런데 왜 시간 속에서 그거를 잊혀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정체기가 오거나 마음이 다운이 될 때마다 사인업을 했던 그날로 돌아가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터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터치를 한 날이면 평소보다 에너지가 넘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은 결과라도 낼 수 있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제가 사업서 사인업을 하기 전에 이주아 스포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발만 걸치고 있으면서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장을 하고자 마음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정체기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체기가 길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의 정체기가 함께 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정체기를 많은 분들이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슬럼프가 아닌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훌쩍 크잖아요. 자, 아이들은 육체가 성장하고 어른들은 마음의 그릇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통을 아주 가벼이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빌더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헤어나오지를 못했죠. 그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고 내가 관계식을 하고 미팅을 잡았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의 정체기가 온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죠? 뭘 해도 난 안 돼. 그냥 부정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정체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신규가 답니다. 그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매일 복잡한 거예요. 또 해봤자 안 될 거. 난 사람이 없는데. 또 누구한테 소개를 하지? 그래도 신규가 답이야. 누구를 소개하지? 이게 다종이캡 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체기는 제가 뚫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제가 신규 미팅을 잡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셨고 그날 사인업이 일어나면서 정체기도 탈출하고 빌더도 탈출하고 모든 것을 탈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정체기를 혼자 두지 말고 그걸 어떻게 탈출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5년 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5년 후에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일을 할 때 긴장감이나 진지함이 없고 그리고 느긋하고 적당히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성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기 전에 제가 저랬어요. 느긋하고 갈 사람은 하고 갈 사람은 가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업을 느긋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자,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볼게요. 어떤 일을 하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왜 중요한지 깊이 인식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한대요. 제가 성장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열정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저의 첫날 밤을 기억을 했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 초심으로 그러면서 오늘부터 사인업, 난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초심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 제자리 걸음만 하시는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부터는 초심을 늘 항상 가슴에 품고 긴장감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잠시 헤매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골드? 스타 다이아? 아니면 변화된 나의 삶, 그리고 건강한 나의 가족, 나의 삶? 자, 많은 분들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초심의 마음을 꼭 붙들어 매시고 늘 항상 웃으면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 설레이는 그날 밤이 곧 현실이 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